이란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 거기에다가 스페이스X의 증시 상장과 함께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가 0.7% 오르면서 5만 1,000 위에서 확인이 됐고요. 나스닥 종합지수와 S&P 500 지수도 소폭이지만 뚜렷한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주말 동안 이 합의를 한다 안 한다 미국과 이란 간의 이야기가 좀 많았었죠. 자, 그래서 그 뉴스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긴 하겠구나 싶었던 건 트럼프의 한마디가 확신에 찬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이란과 종전 합의 14일에 서명이 예정되어 있다. 날짜를 정확히 못 박았고 확신에 찬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의 이 이야기를 듣고 결국 종전이 되는구나라는 분위기에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갑자기 전해졌던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이야기였죠.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영토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베이루트 다이에 지역의 헤즈볼라 테러 시설을 타격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베이루트 공습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전해졌던 도널드 트럼프의 14일 서명, 종전에 대한 이야기, 이 기대감이 한풀 꺾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베이루트 공습에 대해서 이란 측 주요 인사들은 SNS를 통해서 즉각 강경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먼저 이브라임 레자 에이 이란 의회 외교안보위원회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주 강한 워딩이 사용이 됐는데요. 이 미친 개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빗댄 거겠죠.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당신들의 다리를 물어뜯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발 의사를 전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마찬가지로 반발을 했죠. 시온주의자 이스라엘의 다이의 침공은 미국이 약속 이행의 의지가 없거나 또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도 즉각 한마디를 덧붙이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이 베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공격, 능력이 놓이지는 있겠지만 이 합의에 매우 가까워져 있다는 이야기, 모든 당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측에도 그리고 이란 측에도 당부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점은 이란에서도 강경한 의견과 유화적인 의견들이 동시에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위해서 자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게 됐고요. 자, 이란 측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약간은 엇갈릴 수 있는 의견들이거든요. 자, 먼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란의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 이 최고국가안보위원회가 미국과의 대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화적인 의견을 전한 거죠. 자, 그런데 이란 국영 IRIB 방송의 보도를 보게 되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강경파가 확실히 있다는 거죠. 이란 최고안보회의는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에 대응을 임박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반박해서 이 반격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최종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긍정과 부정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종전 협상이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전해지는 뉴스들, 특히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회의, 이쪽에서 나올 내용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경제 지표 한 가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6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에 발표됐죠. 미국 미시간대는 6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48.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확정치가 44.8이었으니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 거죠.
1952년 조사 이래 그때가 최저치였습니다. 그런데 최저치를 찍고 조금 반등하는 모습 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자, 일단 이보다는 올라오게 됐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가 4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도 크게 웃도는 모습이 확인이 된 거죠.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 기대로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개선됐다고 풀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만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의 압력을 여전히 최대 걱정거리로 꼽고 있다는 점, 인플레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크게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패드워치의 금리 전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확실히 많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죠. 2026년 12월 9일 쪽으로 시선을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5에서 3.75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동결할 가능성이 30.9%, 그리고 3.75에서 4%로 한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44.2%로 동결 내지는 금리 한 차례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는 확실히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죠.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80달러대까지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월 인도분 WTI는 3% 급락하면서 84달러, 브렌트유도 87달러까지 확인이 됐습니다만, 하지만 주말 동안 베이루트 공습 같은 이 불안한 요인들이 또다시 대두가 됐기 때문에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되고 나서 상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 가격도 보시죠. 중동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 가격도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금 가격 보시면 상승폭도 3%대로 상당히 크게 확인이 됐죠. 6월물 국제 금 선물 가격 4,240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비트코인입니다.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 국면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보시죠. 특히 중동 종전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반등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미국 월가 투자은행인 스탠다드 차트즈가 최근 비트코인 하락세가 사실상 바닥을 통과하게 됐고,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 왔던 가상자산의 겨울은 끝난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64,000달러대까지 확실히 상회를 나든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간밤에 베이루트 공습이 터지면서 다시 64,000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다시 또 그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이 되는군요. 64,0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응당도 국채금리가 좀 내려야 할 텐데 실제 체결될지 불확실성도 있었던 거죠. 국채 시장에서는 일단은 주시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워낙에 좀 눈에 띄게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날은 그저 크게 내린 데 따른 약간의 되돌림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물이 1bp가 하나 오르면서 4.08%, 국제 10년물도 2bp 정도 오르면서 4.48%를 기록했는데 일단 4.5%를 넘기지는 않았고요. 국제 30년물도 소폭 상승이지만 5%를 웃돌지는 않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까지 보겠습니다.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서 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하지 않고 있고요. 자꾸만 쌓아놓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이 환전을 당부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모습이죠.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1,520원을 약간 하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진 앵커. 네, 금요일장의 주인공은 단연 스페이스X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IPO로 주목받은 스페이스X는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장중한 때 공모가 대비 31%까지 급등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19.22% 상승한 160.9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단숨에 전 세계 시총 6위까지 등극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주항공 관련주들 로켓랩 등은 두 자릿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ARM도 11%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최근 조정 흐름을 보였던 암홀딩스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인텔과 함께 일론 머스크의 AI 칩 프로젝트인 테라팹의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습니다. 인텔도 6% 급등했습니다. AMD도 4.73%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가는 $57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티그룹은 CPU 중심이었던 AMD가 이제는 엔비디아의 자리까지 넘볼 수 있다고 봤는데요. C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 일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중국 고객들에게 AI 데이터 센터용 차세대인 베라 CPU 주문 접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8월부터 제품이 공급될 수 있다는데요. 미국의 수출 통제로 타격을 입었었던 중국 사업에서 이번에는 에이전틱 AI 특화된 베라 CPU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소식입니다. 인텔 AMD와의 서버 CPU 경쟁에서도 본격화하려는 행보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단기 급등했었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어도비의 댄 던을 CFO로 임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임명은 마벨이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지출 급증으로 인해 댄 던의 반도체 사업 경험 활용을 기대하면서 재무 책임자로 선임을 한 건데요. 마벨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0.36% 하락했고요. 어도비의 주가도 6%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마벨의 주가는 2027년 회계연도를 2분기 재무 전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2% 추가 하락 나왔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6.35%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증설 소식에 샌디스크와 함께 급등세를 보이고 있었던 웨스턴 디지털인데요. 웨스턴 디지털이 일부 기관 투자자들과 보유 중인 샌디스크 주식을 자사주와 맞교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서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단숨에 시가총액 2조 1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 시총 6위까지 등극을 했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서 750억 달러를 조달했고 상장 첫날 거래 대금만 84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1조 달러 자산가 단열에 오른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초창기에는 회사가 성공 확률이 10%도 안 됐다고 생각했다면서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기 투자자들 역시 막대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알파벳은 2015년 약 9억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이제 보유 지분 가치는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전형직 스페이스 직원 4,400만 명도 100만 장자로 불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스페이스X의 성공이 향후에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대형 AI 기업의 상장 기대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가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주통신과 AI 인프라 시장에서 독점적 기업으로 평가하는 곳도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이 가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펜하이머는 목표가를 190달러로 조정을 했고요. 뉴스트리트 리서치도 165달러로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는 있지만 하지만 CFRA 리서치는 상장과 동시에 매도 의견을 내면서 목표가는 115달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주의 내용까지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이번 주의 주요 일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체결 가능성과 함께 미국의 FOMC를 반영하면서 지정학적 긴장 완화 또한 통화정책 경계심 속에서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미국의 5월 생산 지표와 함께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제조업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또한 현지 시간 15일 프랑스에서는 주요국들의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G7 정상회의는 17일까지 개최됩니다. 글로벌 분균형 문제와 함께 무역 그리고 관세 이슈, AI 규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오픈 AI와 구글, 엔트로픽의 수장까지 참석을 하고요.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도 참석을 합니다. 다음 날인 16일에는 일본은행이 이번에 또 금리 결과를 발표합니다. 금리 인상 관측이 유리한 상황이고요. 일본은행에 앞서서 또한 미국 연준까지 FOMC 회의에 돌입을 합니다.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의 첫 주재 회의인데요. 회의 결과는 현지 시간 17일, 우리 시간으로는 18일 새벽 3시에 나오게 됩니다. 관건은 점도표와 함께 또 워시 의장의 발언인데요. 결과 발표는 일단 금리는 유지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일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출입 물가지수와 함께 무역지수를 공개합니다. 다음 날 17일입니다. 수요일에는 미국 연준이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고요. 또한 이날 경제지표, 월의 미국의 소매 판매와 함께 유로존 소비자 물가 확정치, 그리고 일본의 무역수지도 발표가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신현송 한은 총재가 17일 이번에 기자설명회를 열어서 최근 물가 동향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 이슈까지 챙겨보셔야겠고요. 목요일 18일에도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추산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국의 중앙은행까지 금리를 결정한데요. 역시나 인상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8일 우리 정부는 한미투자 전략공사를 출범하고 대미투자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준티스데이, 노예 해방 기념일을 맞아서 주식시장은 휴장하고요. 중국과 홍콩, 대만 증시도 단오절로 휴장합니다. 19일에는 한은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도 추가로 공개합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어떤 흐름이 나타났을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